안녕하십니까. 광주 그린카진흥원 원장 오일근입니다. 오늘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참 근래 들어 우리들 근처에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화두입니다. 2016년, 작년이죠. 작년 1월 세계경제포럼 WEF의 의장 클라우스 슈밥 회장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처음 세계적으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와 유사한 단어, 그와 유사한 개념이 세계경제포럼에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문가들의 모임에서 많이 대두되었고 회자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이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에 의해서 제시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특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 빈도수는 미국의 빈도수, 일본, 유럽, 독일의 빈도수에 비해서 한국이 10배가 많게 인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우리 앞에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직접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기존의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은 과연 그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그 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주변은 어떠한 큰 혁신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의 발달, 그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로 귀결된다고 하는 우려를 많은 사람들에게 낳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그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4강에서는 그러한 일자리 변화의 도래에 맞추어 우리는 지금부터 어떠한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1강 4차 산업혁명, 그 융합과 혁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 우리에게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표현으로 익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께서 중심 의제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은 그보다 5년 전인 독일에서 2011년에 인더스트리 4.0을 시작하면서 장차 이러한 인더스트리 4.0의 흐름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전망하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단순한 산업의 효율화, 수익성의 증대, 그리고 일자리의 간편화, 이러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삶의 패턴, 삶의 의식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하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는 총 요소 생산성 하락에 따른 성장 동력 약화로 저성장세가 지속되고, 최근의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의 원동력으로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들은 이와 관련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유발한, 즉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하게 된 중심 키워드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그 전부터 인더스트리 4.0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도히 흘러오고 있었던 하나의 흐름, 즉 융합, 그리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융합과 연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은 따라서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그리고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해서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예견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변화의 속도가 그리고 그 범위가 그리고 영향력의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와는 차별화되고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계 유수의 완성차 자동차 제작 업체들이 구글과 같은 정보통신 업체들의 하청업체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역전의 시대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의 혁명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람의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연결 창조 사회로의 진입이 예견된다 하는 것이죠. 융합이라고 하는 컨셉은 지금까지 1단계 융합, 2단계 융합, 그리고 3단계 융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융합이라고 하는 그 정의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융합은 우리한테 늘 익숙해 있는 것은 1단계 융합과 2단계 융합입니다. 1단계 융합은 요소 기술과 요소 기술의 융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융합은 그러한 요소 기술들의 서메이션, 즉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적 융합을 2단계 융합이라 표현을 합니다. 3단계 융합은 기술의 인간의 휴머니티, 인류 보편성의 인간성이 개입되는 것, 그러한 것을 3단계적 융합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익히 표현했었던 기술과 휴머니티의 융합, 테크놀로지와 리버럴 아트 또는 휴머니티와의 융합을 바로 3단계적 융합이라고 우리는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 3단계적 융합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각종 디바이스와 기계 제품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턴으로 소비자들에게 매우 사용하기에 간편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융화라는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제4단계 융합 또한 존재합니다. 제4단계 융합은 기술과 인간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 그리고 나아가서 생명체와 동물의 식물의 그러한 모든 생명체와의 융합을 4단계적 융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컨실리언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생태계적 융합이 되겠죠. 그 다음 제5단계의 융합은 하나의 작은 변화가 세상에 커다란 혁명을 일으킨다 하는 차원에서 차원을 1, 2, 3,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이 5차원 5감이라고 하고 6차원 6감의 시대를 넘어서 7감, 8감, 9감 해서 무차원 시대의 영적인 차원에까지 우리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다차원의 시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제5단계의 궁극적인 융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기회 있을 때 또 한 번 시리즈의 강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는 3단계적 융합, 3단계적 융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융합의 컨셉을 우리가 적용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제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말엽에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제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른 전기의 발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그러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차 산업혁명은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서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이 도래된 그러한 시대를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IoT와 CPS 그리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지능혁명의 시대를 바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에 의해서 영국이 주도하였고 2차 산업혁명은 전력과 컨베이어 벨트의 기술 변화에 따라서 미국이 크게 주도를 하여서 자동차의 생산량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자동화를 통해서 일본, 미국, 독일이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융합과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통해 인더스트리 4.0의 개념으로 독일이 지금까지 선두에서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해서 우리의 위치는 어떠한가 할 때 스위스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세계 상위권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는 25위에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수준이 25위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약간 앞서 있지만 24위까지의 수준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우리가 그 점수 차원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의 순위가 이처럼 우리가 25위에 있다고 할 때 그에 해당되는 기술 수준은 우리가 지능형 반도체에서부터 지능형 로봇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77% 수준에 우리가 이르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는 가장 선진국이라 하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서 우리는 3.5 내지 4년 정도 후발 국가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준비 상태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새롭게 전개되는 철학적 관점 그리고 가치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의 휴머니티를 중시하는 그러한 접근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대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서 77% 수준 기술 격차로만 보면 4년 정도의 후발 국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셜 캐피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진국과 커다란 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자본은 바로 신뢰,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신뢰 사회를 구축하고 상대의 제품의 품질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차이가 비록 25위이기 때문에 24위까지의 국가와 별 큰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24위 국가와 25위 국가 사이의 전체 평점이 41.5로 이렇게 낮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데에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선진국들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일본과 미국이 가세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가들은 크게 약 15개 국가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평점 자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비율로 봐서 15.0까지의 범위에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라의 규모라든가 나라의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국민의 구성 성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별화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1.0부터 15.0까지의 차이는 그다지 큰 차별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인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위 국가부터 15위 국가까지는 점수에 준비하고 있는 점수의 차이는 보일지언정 그 내재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위권 국가 이하에서부터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즉 여러 가지 국가적 준비 순위의 점수 그리고 기술 격차, 기술 수준 이러한 것들을 더 능가하는 정신의 차이 그리고 그 사회적 신뢰도 차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털의 차이에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꼭 이루어내야 할 가장 중대한 숙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를 훨씬 더 능가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격차가 4.0이라 할 때 우리는 그런 사회적 자본의 격차를 캐치업하기 위해서는 50년, 10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격차의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거기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제1강에서 다루었습니다. 감사합니다.